자, 여러분들 저기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83페이지 그 보험계약법 임보험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저 상법에서 그 보험계약 파트, 보험 파트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던 조문을 위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보험계약은 낙성계약, 그렇죠? 그래서 예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수 있지만 어쨌든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보험료에 선납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그렇죠.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주건 안 주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최초의 보험료 납부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나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 참, 특별한 방식 요구하지 않는다 했는데 꼭 서면으로 체결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뭐 서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3번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두 채무 사이에는 대가관계, 그래서 쌍무라는 것은 서로 대가관계, 서로의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 역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편무계약하면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계약하면 틀리는 거예요. 편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거를 편무계약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가령 뭐 증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증여는 뭡니까? 주는 사람만, 내가 증여를 하는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고 수증자, 받는 사람은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상은 대가를 받지 않고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증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 그 다음에 4번 보험계약도 역시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러나 보험계약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다음 2번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계약은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비영리성. 근데 여러분들 보험계약이 비영리성을 띠면 비영리성 띠는 거 아니겠죠. 비영리성을 띠는 거는 여러분 이런 게 일반 보험이 아니라 어떤 거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비영리성을 띌 수 있겠지만, 자, 보험회사들도 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비영리성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2번, 보험 가입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의 위험단체, 보험단체를 구성하는 단체성. 맞고요. 3번, 보험사업자는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쵸, 기술적인 성격, 그러니까 계산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4번 보험계약법은 임의법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분 임의법이라는 거는 보험계약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법하고 별도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임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자 상대적 강행법규. 상대적 강행법규라는 것은 일방에게는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 약자인 보험계약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한다면 그때는 뭐가 적용된다? 법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강행법규를 많이 정하여 둠으로써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이 틀렸네요. 자, 1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네, 3번 보험계약 관계자들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요. 여러분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험 계약자한테 있어야 되겠죠. 보험 계약자에게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 대상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자 무효입니다. 무효.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신체 허약자 나왔었죠. 신체 허약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 취소가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3번 타인의 생명보험, 즉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때는 그렇죠.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어떤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보험계약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우체국 보험에서는 국가가 보험자가 된다. 그렇죠? 2번 보험계약에서의 목적물은 자, 우리 앞에서도 나왔던 거네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그래서 뭐 생명보험에서는 생명이 되겠죠. 생명. 그 다음에 뭐 상해보험에서는 신체.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보험계약에서의 목적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료 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 그게 당사자. 맞고요. 4번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은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정말 틀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1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자, 보세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이건 뭡니까? 계약이 실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 체결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을 체결했다. 그러면 뭡니까? 무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효. 그렇지만 당사자 쌍방이 몰랐을 때는 괜찮습니다.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할 때는, 자, 이때 피보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도 그러하다. 아니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가죠. 그러하다가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 당사자라든지 피보험자가 이걸 알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은 그러한 계약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계약도 유효하다. 2번 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생존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라고 돼요.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금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즉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자, 이때 생존보험금이 생존보험금. 이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손 못 댑니다. 그때는 보험수익 죽은 사람 피보험자죠. 그죠?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가지만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살았으면 이때는 생존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보험수익자를 갖다가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럼 보험계약자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수익자를 아직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여러분 사망하면 이제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자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저기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래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피보험자, 그러니까 죽은 분의 상속인, 자, 요 분에게 보험금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생존보험금 같은 경우는, 생존보험이면 피보험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만기 시까지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될 수가 없겠죠. 살아있는 분의 상속인 될 수 없으니까 이때는 뭘로 간다? 보험계약자로 가면 돼요.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뭐 상해보험인가요? 뭐 장애 입원 같은 데는 상해, 입원 겁부금 같은 상해 관련해서는 다친 사람한테 주는 게 제일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친 사람, 피보험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자, 우리 보험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면, 자, 죽은 분,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 다음 생존보험금이면, 그럼 피보험자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피보험자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뭐 입원이라든지 뭐 장애라든지 그런 상해와 관련되는 거는 다친 사람. 제일 필요하잖아요. 지금 뭐 입원비라든지 그런 게 제일 필요한 분들이니까 피보험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생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생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맞습니다. 3번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 될 수는 있지만 제3자가 될 수는 없다. 제3자가 되는, 자, 피보험자가 제3자가 되는 걸 우리 무슨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제3자가 되는 걸 무슨 보험이라 하죠? 타인의 생명보험이 되겠죠. 다른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타인의 생명보험 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여기 있네요. 타인 생명보험의 경우 반드시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겠죠. 돈 받는 사람인데. 그때 이때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그렇죠. 피보험자의.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사람,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6번. 다음은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상법 조문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자, 1번 나름 보세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죽은 거예요. 보험계약자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때는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보험계약 당사자에서는 보험자하고 피보험자밖에 안 남았죠. 그때 이제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의사에 부합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을 행사해서 저놈 자식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래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기존의 보험수익자가 이제 확정이 되죠. 더 이상 바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수익자 상속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꼭 구분하셔야 돼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을 먼저 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을 해버리면 이제 지정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는 통지를 받은 후, 자, 동그라미 쳐, 지체 없이. 그렇죠. 보험 금액을 정하는 거는 지체 없이 정합니다. 왜 제가 이거 기간을 안 준다 했습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라는 의미에서요. 그 기간이 정해지면 졸속으로 여러분 처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지체 없이 그냥 그 매 순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래서 보험금액 정하는 거는 지체 없이 하지만 보험금액을 정했으면 주는 거는 보험회사 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방 주겠죠. 그때는 며칠? 10일 이내에 그렇죠. 이렇게 보증금을 지급하라. 맞습니다. 4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 감개,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라도 아직 승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때는 승낙 전 사고 담보를 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4번 정답이네요. 7번 보겠습니다. 보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 그렇죠. 보험증권 작성도 역시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동그라미 하시고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보험증권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갖다가 대가 관계로 해서 보험증권을 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1번이 맞네요. 2번 보시면 보험증서를 아직 교부하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보험증서는 뭐라고 그랬죠? 보험계약 효력 요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중간에 이게 분실되거나 도착을 안 하더라도 보험계약 성립, 그 다음에 효력 발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음 3번. 보험자가 승낙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계약 성립인 날로부터 소급하여 개시된다. 자, 보시면 보험계약, 보험자의 책임이라는 거하고 보험계약 성립은 구분하셔야 되죠. 보험계약 성립은 언제 되는 거예요? 보험자가 승낙하는 순간, 그 순간에 보험계약은 성립하고요. 보험 책임은 언제 개시된다는 했어요? 보험료, 첫해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책임 기간 개시하고는 꼭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 때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에 그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주고 이를 해태한 경우는 거절이 아니라 이거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 조문들이니까 좀 조문들이 많으니까 조문들 꼼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1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별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고 보험증권 교부로 가름하고 있다. 그렇죠. 보험증권 교부를 승낙으로 가름하고 있다. 승낙에 가름하고 있고요. 2번
보험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고요. 취소가 있을 때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 그런 차이가 있어요. 3번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입니다. 아닙니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책임 안 지죠. 근데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승낙 전 사고 담보로 하겠습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4번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예금계약을 요물계약으로 보는 데 반하여 우리 보험계약은 낙선계약이다. 이거 맞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9번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와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쵸, 되게 뭐 스턴트맨 같은 되게 위험한 직업을 하는데 뭐 되게 안정적인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보험 가입액 한도액을 초과 청약을 한다면 초과 청약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고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하지만, 그쵸, 이렇게 요거는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한도액을 초과 청약한 경우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거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료는 반환하면 되는데 승낙 거절은 아예 체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뭡니까? 계약 전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승낙 거절 직업 같으면 아예 이거는 뭐 범위 한도가 초과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자체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부를 해지한다. 1번 맞습니다. 2번 고지 의무는 계약 청약 시뿐만 아니라 부활 시에도 이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지 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단순히 고지 의무 위반했다고 해지되는 게 아니라 고지 의무 위반하고 그 보험사고 발생 그것과 관계에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때는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된 거네요. 여러분 조금 낯설죠. 솔직히 법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는데 조문을 한번 이해를 하면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4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때 이때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관계없이, 자 이거 밑주십시오. 그 지급 사유 발생 여부 관계없이 그때 보험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고지하지 않냐고 계약을 딱 체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금 타내려고 나 여기 아프니까 보험금 주세요라고 한다면 자, 뭐 그럼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여러분들 그 보험회사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분명히 뭡니까? 곧 뭐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수많은 우리 보험 계약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이잖아요.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여러분 반응이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저 10번 한번 볼게요. 고지 의무 위반도 되게 중요합니다. 10번 보시면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자 보세요.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보험자가 그러는 거예요. 보험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저기요, 제가 스턴트맨인데 이거 보험 계약 가능할까요? 아,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실적 올리려고 받아줬어요. 근데 보니까 받아주고 나니까 계속 이제 뭡니까?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나중에는 뭐다? 야, 당신 되게 중대한 우리 승낙 거절 그 직종인데 우리가 받아줬어요. 해지할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다. 네,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3년 이상 지날 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계약 당사자 그 관련해 가지고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면 여러분들 해지는 되는데 그때 해지를 할 때는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다음에
그 지급 사유가 계약 성립일부터죠. 책임 개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안 했다면 그 이후로는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뢰관계를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3번 약간은 좀 다르죠. 계약자 보호를 위해 상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 그래서 요거는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하지 않고, 자, 우리 아까 위에 상법은 3년이었지만 우리 약관은 2년이라 그랬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도 역시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누가 더 유리하다 그랬어요? 약관이 더 유리하다 그랬죠. 약관에 따르면 2년이 여러분들 지나면 해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2년 한 6개월이면. 근데 상법에 따르면 2년 6개월이 지나더라도 보험자 입장에서는 야, 너 왜 중요한 거 우리한테 고지하지 않았어? 보험계약 해지할게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관이 우리 보험계약자 쪽에서는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년, 2년 그렇게 보시고요. 4번 약관상에는 모집자 등이 고지의무사항을 청약서에 임의로 기재한 사항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맞죠? 근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다가 아니라 이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의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보험 모집인들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지만 근데 그걸 읽고 내가 자필 서명했다는 것은 그것에 동의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자, 여러분들 다시 천천히 한번 다시 볼게요. 11번 보시면 보험제도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은 1번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을 누르고 1개월이 지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자, 이거 보험계약 체계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험료는 납입 안 했어요. 그러면은 몇 달? 2달이 지나면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제된 걸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보험계약 체결하면 뭐부터 내야 돼요? 첫 번째 보험료부터 내는 게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보험 책임 기한이 개시되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보험료 납입도 하지 않고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1월이 아니라 2월. 2번 계속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자 그렇죠. 채굴을 하죠.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독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땡땡 고객님, 자, 보험료가 납입이 지금 미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채굴을 하고 그래도 안 내면 그때서는 다시 내지 않으면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통보를 합니다. 3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체가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보험자고요. 여기 보험계약자고 C가 보험 수익자예요. 그러니까 요 보험계약은 비록 A와 B의 보험계약이지만 요거는 뭡니까? C도 보험금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기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험료를 계속 미납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B에 대해서만 왜 보험료 안 내세요? 얘는 좀 솔직히 내기 싫겠죠. 본인이 타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보험 수익자인데 그래서 보험료를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냈으면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 요 보험 계약자한테만 채굴을 하고 안 내면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요 보험 수익자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얘가 뭘까요? 돈 내! 빨리 그렇게 독촉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대신 내주겠죠. 그러면서 보험을 계속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규정이라는 거. 그래서 자, 3번 다시 볼게요.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보험자는 누구한테? 요 타인, 보험 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때는 해지하지 못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번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자, 추정한다고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간주라는 것은 그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추정이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면 번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추정한다라고 그렇게 좀 기억하십시오. 그냥 조문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와, 다 상법 조문이네요. 12번. 자, 요거는 뜬금없이 법무사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보험계약자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보라는 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몇 달? 2월, 그랬죠? 2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1번 맞습니다. 2번. 계속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한테 최고하고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다음에 3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1, 2, 3번은 우리 이제 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4번.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맞죠? 지체 없이 보험증권 교부해라.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 이때까지 봤던 겁니다. 근데 5번은 소멸시효인데 이건 1년이 아니라 요거는 2년입니다. 보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보험 청구권은 2년. 자, 요거는 여러분 시험 범위 아니니까 빼십시오. 그냥 제가 지난번에 처음 이제 수업 받았을 때 요거 때마침 그 찾다 보니까 이제 법무사 문제 고에 몇 년도죠? 2015년도에 그때 법무사 문제 상법 좀 문제를 좀 살펴보다가 그냥 요렇게 1, 2, 3, 4번 복습 tab에서 하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1, 2, 3, 4번은 여러분 우리 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자, 5번은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 2, 3, 4번은 다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보험료 여러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험금을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해서 받을지도 못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파산해버리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거 조문이거든요. 1번 맞고요. 2번, 보험계약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납입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의인 경우, 진짜 요 2번은 여러분들 자, 법학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괜찮을 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선의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과실이 아닌 경우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그래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이라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 또는 무중과실이면 선의 또는 무중과실, 중과실이 없을 때는 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악의적으로 있잖아요. 저기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자기가 보험료를 타먹으려고 자신이 그동안 되게 아팠던 걸 숨기고 보험계약을 딱 체결을 했어요. 이미 보험사고는 발생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보험료 납입하고 바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고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사기보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보험계약이, 그러니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보험계약이 무효라 했습니다. 근데 무효인 경우에 납입보험료를 갖다 줬는데, 미안하다. 보험계약 무효니까 다시 내가 줬던 보험료 돌려도. 이거는 여러분 신의식에 부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몰랐어요. 자기가 아픈지. 근데 공교롭게 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뭐 한 달 있다가 아니면 뭐 일주일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 이거는 뭐 운이 좋은 거지. 그거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의 모르거나 아니면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돼요. 중과실이 없을 때는 이게 보험 계약 자체가 일부나 전부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때는 뭘 받을 수 있다? 자기가 냈던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험계약이 일부나 전부가 무효면 보험계약자 측이 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그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했다면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보험료 냈던 거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냈던 것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약정, 만약에 중도 해지하면은 납입한 보험료 못 받습니다 하면은
못 받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약정을 했다면 못 받겠지만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참 채무 중요하죠. 자, 지참 채무. 그러니까 예금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예금은 추심 채무 해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받는 거라면 보험료는 우리 채무자가 여러분들 채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보험료는 채무자가 누굽니까?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죠.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가서 내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보험계약을 부활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실효된 이후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한다. 그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2번. 부활이란 보험계약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효되기 전까지 원상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복구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하고 싶은 뭡니까? 그 실효된 보험계약자가 다시 청구를 해고 거기서 승낙 받아줘야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잘못됐습니다. 3번.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부터 보험자가 약정이자를 첨부한 연체 보험료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도록 납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승낙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승낙으로 간주한다. 승낙이 의제된다. 맞습니다. 4번.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그 다음에 요건, 해지환급금 돌려받으면 안 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부활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쵸 지체 없이 통지해야 돼요. 갑자기 직업이 바뀌었다든지 뭐 그렇대 위험 직업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원인은 객관적이야 하므로 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2번. 보험자의 위험 보장의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최초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의 구별이 이루어지는데 잘 보세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지급되는 제1회 보험료나 일시 지급 보험료는 계속 보험료. 그렇죠? 책임이 개시됐다는 것은 이미 뭡니까? 보험료를 한번 냈다는 거잖아요. 그 위에 냈다는 거니까 이 보험료는 계속 보험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겼다면 그렇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했어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 책임 면하는데 맞습니다. 도덕적 위험에 대한 면책사유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 우리 우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 금융기관, 회사 쪽에서 입증 책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회사 측에서 입증 책임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4번.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 지급을 그쵸 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이게 뭐 형법 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16번 같은 경우 16번 17번 자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 봤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이 자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철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하면 보험자가 승낙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할 때 성립한다. 자, 승낙할 때 성립하지 보험증권 교부는 아무런 관계없다 했어요.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거절 동그라미 쳐. 거절할 때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더하여 해당 계약의 예정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다음 보험료에 더하여 돌려준다라고 되네요. 자, 이거 예정 이율을 갖다가 연단위 예정 이율에다 뭐까지? 1%까지 얹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절할 때. 반면에 3번은 보세요. 철회할 때네요. 아니 3번 아니고요. 4번이 철회. 3번 보험자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승낙 거절 통지 않으면 이걸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고 이제 4번 보세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 예정 이율을 연단위 아니고 그냥 뭐만 돌려주면 된다? 받은 보험료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철회는 누가 하는 거다? 보험계약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회사 쪽에서는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되지. 거기다가 뭐 이자 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하고 거절하고 꼭 기억을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1번.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이제 보험증권을 발부할 게 아니라 기존 보험증권을 활용할 수 있고요. 2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쵸, 보험증권 안 줄 수 있습니다.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에서 했던 거고요. 3번.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길 때는 고지의무 위반, 건강진단 불응 등 해당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진다. 이게 바로 승낙 전 사고담보라고 했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15일이 아니라 30일이고요. 그 15일은 보험증권을 갖다가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에요. 그래서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할 수 있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다음 20번. 틀린 것은 2개. 1번. 고지 의무는 계약 청약 시뿐만 아니라 부활 시. 그렇죠. 이때도 이행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 의무 위반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건 문제가 좀 되는데 그 보세요. 자, 어쨌든 고지 의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건 아까 뭐였습니까? 보험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우리 보험사 측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름이 틀렸어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보험회사에서 그걸 딱 캐치하는 순간 뭡니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3번.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약관상에는 보험자를 보호하기에 상법 규정보다 강화된, 보험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보험 계약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약관이. 그래서 2번, 3번이 틀렸고요. 4번. 모집자 등이 고지 의무 사항을 청약서에 임의로 기재했다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자필 서명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번은 참고로 21번도 좀 한번 보세요. 자,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지났거나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몇 년? 3년입니다. 이 상법 규정이기 때문에 3년이에요. 막 약관이 나오면 약관은 몇 년이라 했습니까?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고 21번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번. 다음은 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보험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추심이 아니에요. 보험료 지급은 지참 채무. 그러니까 채무자가 지참해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참 채무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나 간행을 통하여 일단은 지참 채무 반대로 써놨네요. 1번이 답입니다. 2번. 자,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해 생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보험인데 갑자기 전쟁 났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갑자기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 주면 망해버리죠. 그렇죠? 그럴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보험 꼼꼼하게 보세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아시겠죠? 2번 맞고요. 3번.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 밑줄 주십시오. 아까 봤던 거예요.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자, 전부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아까 봤던 거요.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4번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을 갖다 여러분 아무리 체결하더라도 그 보험 끝날 때까지 만기가 있으면 만기까지 계속 여러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험료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뭡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되죠. 다만 해지하면 중간에 반환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는 상품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어떤 해약 환급금이나 그런 게 없는 상품도 있을 뿐이지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조문이거든요.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대망 23번. 23번. 자, 다음은 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납부하는 1회 보험료, 일시 납입료는 계속 보험료. 책임이 개시됐다는 말은 벌써 한번 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는 거니까 이건 계속 보험료. 맞습니다. 최초 보험료가 아니라 계속 보험료고요. 2번.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몇 월? 그렇죠. 2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속 이렇게 반복 복습되네요. 3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 때는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이를 해태했다면 역시 안날로부터 1월에 한하여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보험계약이 실효된 이후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 안 하죠. 그렇죠? 부담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대망의 이제 상품 파트 그 세 개 있죠. 우체국 상품이랑 체크카드랑 요 뒤쪽에 나눈 우체국 보험 상품 파트 빼고는 저희가 어쨌든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막 작별 인사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어떻게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자, 조심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우편 그 금융상식만큼은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저기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말 동안 정말 많이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남들 쉴 때 와서 공부하신 것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분명히 행운도 그런 분들한테 찾아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로 저기 기본 강의 수업은 이제 끝내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